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하루에 한 번 귀 잡아당기기로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와 혈이 온몸으로 통한다고 하죠. 경혈이 흐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손도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수지침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요. 발도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질병에 따른 지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중요한 곳이 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귀를 평소에 잘 자극하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귀를 어떻게 자극하면 좋은지 알아봅시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귓바퀴 뒤 위쪽 뒷면에 움푹 패인 곳을 누르면 좋습니다. 무리했거나 일시적 흥분이 원인이 돼서 혈압이 높아진 경우에는 귀 잡아당기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귓바퀴의 위쪽 뒷면을 만져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이곳을 강압구라고 합니다. 우선 귀 뒤쪽에 있는 강압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 표면 즉 앞면은 검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앞뒷면을 손가락으로 누른 채 귓볼의 밑부분까지 쭉 쓸어내리면서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하시고요. 한 번 할 때 7, 8번 반복해 주세요. 간단히 다시 설명하자면 두 손 엄지와 검지로 양쪽 귀를 윗부분부터 귓볼까지 쭉 쓸어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귓볼을 당겨주면 뒷목 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고혈압 환자 특유의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늘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서 귀 잡아당기기를 해주면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 두통이 있을 때의 요령입니다. 이건 더 간단합니다. 귀 아랫부분인 귓볼을 잡아당기는 거죠. 간단한 습관성 두통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때는 귀 잡아당기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두통은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양쪽 귓볼을 조금 세게 잡아당겨주면 두통이 곧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두통의 반사구인 귓볼을 잡아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두통의 반사구는 귓바퀴 아랫부분 귓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귓볼을 잡아당길 때 귓볼 끝부분만 잡지 마시고 귓바퀴에서부터 잡아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셋째, 눈이 침침할 때도 역시 귓볼을 늘려서 아래로 잡아당겨주세요.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노화 현상에 의한 것과 피로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노화에 의한 눈의 피로는 심하면 백내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귀 잡아당기기를 습관화하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의 시험 공부나 TV 시청, 컴퓨터 작업 등으로 피로해진 눈을 회복시키는 데도 귓볼 잡아당기기가 효과적입니다. 눈의 반사 지점은 귓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두통의 반사구보다는 조금 아래쪽이죠. 눈이 침침한 증상을 개선하려면 귓볼 가운데를 엄지와 검지로 누른 뒤에 밑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강한 듯하게 누르면서 잡아당기시고요. 횟수가 진행되면서 강도는 조금 낮추고 약 5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기 바랍니다. 넷째, 정력이 감퇴될 때 귀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귓볼 위쪽 돌기를 얼굴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건데요. 귓볼의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고환의 반사 지점입니다. 정력은 나이 들면서 감퇴돼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정력과 관계가 깊은 고환의 반사 지점을 자극함으로써 정력이 증강되고 스태미너가 생기는 거죠. 이 귓바퀴 위쪽 돌기에 검지손가락을 깊숙이 넣어서 돌기에 손가락을 거는 듯한 느낌으로 얼굴 쪽을 향해서 잡아당기세요. 이 돌기 부분의 가장 아래쪽에는 내분비 반사 지점이 있고요. 남자는 고환, 여자는 난소의 반사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서 정력 증강에 한층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윤택하게 가꾸어주기도 한다는군요. 다섯째, 소화불량일 때는요. 이륜각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을 자극하면 됩니다. 귀의 색이 누렇고 귓구멍이 작으면서 귀가 얇으면 만성 위장병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 식욕이 없거나 트림을 하고 배에 가스가
잔뜩 차서 더부룩하다면 장이 안 좋은 겁니다. 소장, 대장, 십이지장의 반사구는 귓구멍 위 꼬리처럼 생긴 이륜각 바로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돌아가면서 자극하면 됩니다. 귀 전체를 돌아가면서 자극해주는 것도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죠. 여섯째, 어깨 결림과 요통이 있을 때는 귀 중앙 대이륜 주변을 자극하면 됩니다. 어깨 결림이나 요통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건강 상태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럴 때 귀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깨나 허리의 반사구는 귀 중앙에 크게 불룩 튀어나온 대이륜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목을 위로 쭉 늘려본다든지 전후 좌우로 돌리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귀를 자극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일컫는 용어들이 한자어인 경우가 많아서 알아듣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영상에 참고 도면이 나갔겠지만 짧은 시간에 지나가서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각 증상별로 세세히 어디를 어떻게 자극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여러 증상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방법을 모르더라도 습관적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